자, 그러면 자유도 구속에 필요한 측정기의 좌표 축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병진운동 tx, ty, tz 이거 구속하려면 xyz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tx를 구속하려면 x축이 필요하고 ty를 구속하려면 y축이 필요하고 tz를 구속하려면 z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tx, ty, tz 이거죠. 요거는 간단한데 그 다음에 이제 회전운동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회전운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계가 x축, y축, z축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기계좌표기예요. x축과 y축이 구성하는 작업평면이 xy평면이죠. 이때 기준축은 z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과 z축이 이루는 작업평면, 이거는 yz평면이에요. 이때는 기준축이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과 z축이 구성하는 작업평면은 zx평면, 여기에서는 기준축이 y가 되겠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운동 UVW를 생각할 때 RX 회전성분 U는 X축을 기준으로, 그죠?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럼 이 회전하는 이 성분이 어느 작업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YZ죠. YZ. 그 다음에 V 성분은 ZX, W는 XY 평면이기 때문에 U를 구속하려면 Y축하고 Z축이 필요하고 V를 구속하려면 Z축하고 X축이 필요하고 W를 구속하려면 X축하고 Y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기에서 구속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할 때 병진운동, 이게 선형운동이죠. 병진운동하고 선형운동하고 같은 얘기예요. 선형운동을 구속할 수 있냐 없냐는 어느 방향의 선형운동을 구속할 것이냐에 그거에 해당하는 좌표축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이 구속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그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작업평면, 그 작업평면에 해당하는 축이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속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높이 측정기. 선형운동은 뭐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선형운동. 좌표축이 어떻게 구성되나 먼저 볼게요. 이렇게 축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속 가능한 선형운동은 Z. 당연하죠. Z. 왜냐하면 TZ이니까 Z. 구속 가능한 회전운동은 네? UV. 자, UV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라는 건데 뒤에가 또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UV라고 생각한 이유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누군가가 UV라고 얘기를 했잖아. UV라고 생각한 이유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네? Z를 구속해서 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UV라고 얘기한 거는 아마 이럴 거예요. 정반이 측정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걸 XY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이 구속이 됐어. 측정에 정반에 딱 놓여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 그리고 이렇게도 못 움직여. 그죠? 그렇기 때문에 UV가 구속됐다고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또 금방 앞에서 설명한 거에 의하면 U를 구속하려면 Y축하고 Z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Y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속 못하는 거죠. V를 구속하려면 Z축하고 X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X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못하는 거죠. W를 구속하려면 X축하고 Y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없죠. 이게 구속 못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지금 여기서는 구속 가능한 회전 성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UV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맞기도 하냐라는 것은 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그 토의 과제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축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못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우선 하고 계세요.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XY축이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자, 이거 투영계예요. 지금 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구속 가능한 선형운동이 뭐가 있어요? X축하고 Y축. XY 지금 축이 있으니까 그냥 선형운동 당연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원리를 생각했을 때 구속 가능한 회전운동은? 예? W. 왜 W야? XY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UV는 왜 구속을 못하죠? Z축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공구현미경에서 실습했죠. 공구현미경 측정할 때 이런 거예요. 공구현미경에서 우리가 측정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X, Y였어요. 근데 공작물이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 한 점, 두 점, 세 점을 측정해서 좌표계 설정했잖아요. 이때 내부적으로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런 직선, 그 다음에 이 축의 직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축, 요렇게 해서 X, Y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평면의 주축이 Z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
이게 W잖아요. 이 W가 이게 W 성분이었던 거예요. 이 W 성분을 구속을 해서 이 기계좌표계가 이제 이 측정좌표계로 변경이 돼서 측정을 했던 거죠. 만약에 이 원을 잴 때 기계좌표계 상태에서 재면 여기서 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 거리가. 그런데 W를 구속하고 TX를 구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이 측정이 됐던 거죠. 우리가 공구현미경이나 투영이나 마찬가지인데 XY 두 축이 있기 때문에 W가 구속이 됐던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3차원 측정기. 이 3차원 측정기는 축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분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XYZ 세 개의 선형운동이 다 구속이 가능하고요. UVW 이 구속이 다 가능했다. 모두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구속 못한 성분은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을까요? 아무거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운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니까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도 구속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높이 측정기에서 TX, TY가 분명히 정반상에서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불가능하다라고 했냐, 이제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좌표 측정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합쳐져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구현미경으로 측정할 때도 형상을 본 거는 하드웨어예요.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뭔가 좌표계 잡고 거리 계산하고 원 계산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하드웨어는 기본적인 좌표축을 제공을 해요. 좌표축 XYZ. 그리고 이 좌표축을 우리가 기계좌표계라고 하죠. 머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MCS라고 그랬어요. 하드웨어는 기계좌표계를 제공을 하고 이 좌표계는 고정된 좌표계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기계적 정렬에 사용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도면에 맞춰서 이 좌표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얘기했죠. 이 데이텀을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측정 좌표계 Part Coordinate System에서 PCS라고 얘기를 했죠.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도면에 규제된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계좌표계하고 측정좌표계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계좌표계는 하드웨어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측정좌표계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정렬이라고 한다. 자, 요 차이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드웨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축을 소프트웨어에서 측정 좌표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건 불가능해요. 하드웨어에서 제공된 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기계좌표계는 왜 변하면 안 되느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의 측정좌표계는 도면에 맞춰서 수치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 차이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게 기계좌표계가 이렇게 있는데 측정물이 여기 있다. 그럼 이 기계좌표계에서 이 측정물을 측정하면 안 되잖아요. 도면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측정물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측정 좌표계를 따로 생성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데, 이것은 하드웨어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 이 측정 좌표계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소프트웨어에서 측정 좌표계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기계좌표계는 관계가 없어. 왜냐? 도면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측정 좌표계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측정 좌표계만 가지고 측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모든 좌표는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측정 좌표계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측정 좌표계는 자유자재로 변한다. 근데 기계좌표계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의사항 1번 기계적 정렬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측정기 축에 맞춰서 공작물을 정렬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1학년 때 투영기 실습할 때 이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적 정렬은 왜 필요한가? 여기가 는이 아니라 은이네요. 수학적 정렬은 왜 필요한가? 이것은 다양한 도면에 맞춰서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측정은 도면에 맞추는 거다. 왜냐? 도면에 규제된 대로 측정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학적 정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반 측정 방식.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복잡한 공작물을 어떻게 설치했나, 이것은 이 전용 지그하고 고정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 지금 이게 기계적 정렬이에요. 지금 이 측정기 위에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세타라는 것만큼 테이블을 회전시켜 가지고 이 축에 맞게 이 제품을 회전시킨 거예요. 정렬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측정기에 맞춰서 측정하는 거, 이것이 기계적 정렬이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뭐 정반 또는 투영계 십자선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방식인데 지금은 이렇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왜냐? 다양한 그 도면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학적 정렬을 사용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건 이런 거예요. 측정기 위에, 이게 지금 기계좌표계예요. 제품이 이게 놓여 있다. 그럼 이 제품을 이쪽으로 이렇게 제품을 돌려가지고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이 기계좌표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소프트웨어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가 그만큼씩을 계속 계산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점을 측정해서 이 직선, 또 한 점을 측정해서 이런 축을 만들면 결국 이 XY가 세타만큼 회전돼서 X' Y' 이렇게 새로운, 요거는 MCS, 무슨 PC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계적 정렬과 수학적 정렬의 관계다. 우리는 좌표 측정 방식에서는
수학적 정의를 쓴다. 요거는 정반 측정 방식에서 사용하던 방식인데 지금도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측정기가 계속 발전하면서 전부 이 수학적 정렬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영기도 지금 계산기가 붙어 있죠. 공구 현미경, 3차원 측정기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 정렬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닥에서부터 높이만 측정한다라고는 관계가 없지만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려면 이거는 기계적 정렬로 불가능하죠. 좌표계를 설정하는 게. 그래서 수학적 정렬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제품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복잡한 제품을 정반에서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런 전용 지그를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탄피인데 이 탄피의 몸통하고 요 끝부분하고 동심도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측정할 때 그냥 측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심도 지그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반상에서 요 각도를 재려고 하는 거예요. 요 각도를 재려고 하는 건데 그냥 잴 수가 없으니까 요 회전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전기 마이크로메타 요걸 이용해서 정반하고 여기를 평평하게 요걸 돌려서 세팅을 한 다음에 평평해진 상태에서 이 값을 읽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전을 시켜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다시 평평하게 전기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면은 그때 또 값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읽은 값에서 요 값하고의 차이를 구하면 이제 회전 테이블 돌아가는 각도가 곧 요 각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 지그를 이용했는데 문제는 뭐 새로운 제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그를 만들기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거의 안 쓰이고 전부 좌표 측정 방식으로 쓴다. 3차원 측정기에서는 뭐 여기 두 점 찍어서 직선, 두 점 찍어서 직선, 관계 맞을 각도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좌표 측정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좌표 측정 방식을 사용하면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이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로봇한테 안 밀리는 거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버튼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봇한테 바로 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토의사항 2번.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얘를 보면 얘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XY 축으로. 그런데 왜 얘는 TX, TY 구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XY 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축이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움직이는 쪽으로 값을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XY 축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그러면은 아까도 그 얘기했죠. 정반 윗면에 딱 올려 있으면 RX, RY 이거 고정됐는데 왜 못한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XY축이 없기 때문에 얘는 기계적 정렬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좌표계 구속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제품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봤을 때 XY축이 없기 때문에 RX, RY를 구성할 수 없고 단지 기계적 정렬 상태에 있다 라고만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계적 정렬이 안 된 상태는 이 높이 마이크로메트를 높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좌표 설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좌표 측정기는 몇 차원 측정기냐?
당연히 1차원 측정기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반인데 여기에 우리 진직도 측정했던 것처럼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요점 이렇게 측정해서 우리가 이 높이를 진직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지점들을 측정을 했고, 측정할 때마다 Z축의 높낮이가 이렇게 측정이 됐으니까 얘는 X, Z 하면은 이건 2차원 측정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움직인 값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리고 일정한 축을 따라서 움직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얘는 2차원 측정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2차원 측정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센서가 Z로 움직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2차원 측정기라고 볼 수 없다. 왜냐? 안내부가 없고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원 측정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부도 없고 스케일도 없지만 움직이기는 움직였지 않느냐라고 해서 1.5차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부속품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했느냐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높이 측정기가 몇 차원 측정기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1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투영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얘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Z축이 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상을 맞출 수 있는 거죠. Z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왜 TZ는 구속이 불가능한가? 이것은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Z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Z축이 없다는 것은 얘는 안내부. 그러니까 이거는 XY 평면에 정확하게 직각을 갖는 안내부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측정기다. 그리고 높이 측정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투영기 테이블 윗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면 RX, RY, 이게 UV가 구속이 되는데 왜 이걸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정렬 상태일 뿐이지 Z축이 없기 때문에 이 RX, RY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UV 구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측정 좌표계를 설치할 때 3차원 측정기에서 사용하던 공간정렬이라는 기능 자체를 여기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평면 회전하고 원점 지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UV 구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투영기가 2차원 측정기인 이유는 뭔가? 그건 당연히 Z축이 없기 때문에, XY축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쪽이 Z고 이쪽이 X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죠. 여기다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또 여기를 측정할 때는 여기다도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Z축에 스케일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Z1 값을 읽어내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Z축이 움직였을 때니까 Z2 값을 읽어낸다면 여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 Z
이 Z라는 것은 Z1-Z2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Z축이 XY 평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정확하게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안내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안내부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것은 XY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Z2도 측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비접촉 3차원 측정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XY 2차원 측정만 했지만 이제 Z축에 안내부를 설치하고 스케일을 부착해서 Z축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것이 비접촉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실습 시간에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쪽 3차원 측정 실습실에도 이게 한 대가 있고 고정일센터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면은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접촉 3차원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원리가 윗면에 초점 맞추고 그때 좌표 읽고, 아랫면에 초점 맞추고 그때 좌표 읽고, 그래서 그 두 Z축 좌표 차이를 가지고 치수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표 측정기에서 구속할 수 있는 자유도 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잘 이해하셨을까요? 예. 오늘 수업한 거는 영상을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잘 이해가 안 간 거 있으면은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하시도록.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